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사장이 그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그 국회를 방문한 자리였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추미애 대표 등을 그 예방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호성 그 방통위원장, 이 MBC 사장과 그 방송문화진흥의 그 이사의 임기는 그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KBS, MBC 사장이나 이 방송문화진흥의 그 이사들이 이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혹은 이 공영방송 감독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네, 공영방송 사장 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호성 방송위원장, 이 뉴스 맥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한마디로 그 KBS나 그 MBC 사장 혹은 그 방송문화진흥의 그 이사 임기가 그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지만 문제가 있다면 임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해임 조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KBS나 그 MBC 사장 등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이 공영방송 그 정상화 차원에서 이 방통위원회가 나서서 이들 사장은 물론이고 그 방송문화진흥의 그 이사들 해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이제 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문제는 방통위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KBS나 그 MBC 사장을 그 직접 해임하거나 할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KBS 그 사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요. 예. MBC 사장 임명권은 MBC 감독기관이자 그 대주주인 그 방송문화진흥회에 있죠. 그렇죠.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공영방송 사장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 그 이사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때문입니다. 네. 이 방통위가 박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그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임면도 할 수 있고 이 궁극적으로 그 사태를 포함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MBC 사장 그 임명권을 쥐고 있는 이 박문진 이사진들이나 이 KBS 사장 제청권이나 혹은 그 해임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KBS 이사진을 방통위 차원에서 먼저 책임을 물어서 이를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정현주 전 KBS 사장과 이제 그 특별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정현주 전 사장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정권이 정현주 당시 KBS 사장을 쫓아낸 일이 있었었는데 사실 그때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된 사장의 해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정권이 나서서 뭘 하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9년 만에 공수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예. 이 논란이 됐던 것은 과거 방송법은 그 대통령이 그 KBS 사장에 대해서 임명권과 면직할 수 있는 해임권을 갖는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못을 받고 있었던 것인데요. 예. 2000년 이제 그 통합방송법이 제정이 되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석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네. 그 2008년도였죠. 이제 정현주 당시 그 KBS 사장을 이제 그 이명박 정권이 내쫓을 때 언론학계나 시민단체, 야권에서는 이제 그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을 했을 때 당시 취지가 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공영방송 사장의 그 임기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임명권을 갖는다. 이렇게 명문화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KBS 사장에 대한 그 해임권은 갖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주장을 폈었는데 이게 그러나 이제 그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2심은 물론이고 이 대법원에서까지 이 임명은 통상 해임을 포함하는 개념인데다가 해임을 배제하기 위한 그 별도 규정과 근거가 없는 만큼 당연히 임명권에는 해임권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예. 이게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박문진 이사진이나 KBS 이사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이 법원의 판결, 대법원의 그 확정 판결에 이제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정현주 전 사장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뭐 정현주 전 사장으로부터 이제 직접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뭐 배임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뭐 이걸 여기서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호성 위원장의 이야기의 맥락은 사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KBS 이사회나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들 이들에 대해서 해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전례가 없죠, 이거는. 네, 전례가 없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네. 그러나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진에 대한 그 추천권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KBS 이사진에 대한 그 해임 추천권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박문진 이사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것도 뭐 해임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이 대법원 그 판례에 따라서 네.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해임 처분이 과연 적절하냐 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정현주 당시 그 KBS 사장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 당연히 대통령이 해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해임은 부적절했다. 재량권의 남용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얼마나 정당한 사유로 해임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네. 이 공영방송국 최고 의결기구이자 그 감독기구로서 그 KBS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했느냐 이런 걸 문제 삼아서 혹은 이 방송문화진흥회가 이사회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아서 과연 해임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찌 본다면 정현주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이 해임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증해 주는 것이 돼버린 거고요. 그렇죠. 내용이 이제 정당성이 핵심적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 좀 최근에 MBC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작 거부 사태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죠. 보도국 기자 80여 명이 오늘부터 그 제작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부 뉴스가 이제 결방이 됐고요. 혹은 뭐 단축 방송이 되기도 했는데 지난달 21일 MBC PD 수첩 제작진부터 이제 그 제작 거부에 들어간 이후 벌써 오늘 뭐 기자 PD들 모두 그 200여 명이 제작 거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정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네. 사실 그 다른 나라 뭐 특히 뭐 영국이나 이런 데 같았으면 아주 난리가 날 사안입니다. 네. 네, 이 공영방송 대표적인 공영방송에서 제작 거부 사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큰 문제죠. 그런데 MBC 측은 과거 대응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대해서도 이 경력 기자 공천으로 좀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네네. 그러면 다 징계를 하겠다. 그럼 경력지가 뽑아서 이제 대체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 제작 거부 사태 더 격화될 전망이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이 방송문화진흥회 일단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수습을 하도록 이야기를 해라 감독기구로서 네. 아마 이렇게 요청을 할 것 같고 네. 그 사태 추이를 보면서 방통위가 어떻게 할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뭐 공영방송은 누가 뭐래도 그 주인이 국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 조금 더 공영방송에 대해서 관심, 그다음에 성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뉴스의 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백병 지망생들이나 아나운서들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배현진 앵커. 양치 사건. 누군가 양치 대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치 대첩. 양치로 인해 발발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배현진 아나운서한테 양치할 때 물 잠그고 하라고 양윤경 기자가 네. 선배죠, 또 배현진 아나운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원래 이분이 양윤경 기자가 네.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양치할 때 물 잠그고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칭찬합시다 해도 올라왔고. MBC 사보의 미담 사례로도 실렸고, 근데 이 상대가 배현진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경위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지고 사실관계 확인차 CCTV까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수적 국가에 물 잠그라고 하는 게 잘못이에요? 결국 정기 인사 때 비제작 부서로 발령을 받았다고 아니,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뭘 쓰든 많이 쓰든 말든 가면 냅두지. 참. 그러니까 일반 회사라고 하면은 거의 뭐 회장 딸 정도 돼야 이 정도 일을 좀 벌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네. 아니, 일반 회사의 회장 딸이 이질을 했어도 요거도 먹을 맞아, 거야. 맞아, 이거 뭐 하는 맞아. 짓이냐고. 나 진짜 이런 거를. 근데 이 배현진 앵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MBC 뉴스데스크의 최장수 여성 앵커다라는 어쩌라고. 그 기록을 좀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시청률은 최악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 기분 나빴나 보네. 배 앵커가. 네가 뭔데 인기도 없는 것이 뭐 와가지고 물 끄라고 얘기했냐? 내가 메인 뉴스 앵커인데. 아마 그래서 좀 다툼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치?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디다 꼰질러가지고 이 난리가. 근데 이것도 웃긴 게 꼰질렀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뭘 처벌이 나려니까 진상조사단이 마련되고.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야. 웃깁니다 진짜. 이 정도로 MBC가 망가졌다는 걸 알 네. 수가 있죠. 곧 파업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영방송의 민낯을 드러낸 영화 공범자들을 MBC에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그거 안 돼요. 그렇죠. 소용없어. 그러니까 법원이 가장 좀 화제가 된 상식적인 건 판결을 어제인가요? 보여줬으면 저는 막 좋겠네요. 페이스북에 지금 뭐 5만 제 친구들이 다 배현진 아나운서
이야기를 써놨던데 저는 사실 이 주제가 이런 쪽으로 흐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은 분노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데 그 인터뷰 미디어오늘 인터뷰가 진짜 큰 화제가 되더라고요. 뒷이야기 없어요? 관련된 이야기? 그 배현진 아나운서 네네. 관련 말씀이신가요? 예, 예. 기자들이 기자분들이 미디어오늘과 있구나. 인터뷰를 한 거죠. 그쵸. 기자 기자분들이. 3명이 네. 이제 동시에 좌담회를 네, 했습니다. 맞아요. 미디어오늘이 네.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애초에는 이게 뭐 보도 불공정 뉴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보도 조직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물론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한 기자가 본인이 개인이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가 거의 이것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오늘도 지금 계속 그 배현진 아나운서가 실시간 검색에서 안 되는 이게 뭐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해주세요.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네네. 이 기자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 네. 저희 여의도 시절 얘기니까 네. 한 3, 4년 저도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3, 4년 된 얘기인데 이제 하루는 이제 화장실에서 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배현진 아나운서가 당시 이제 앵커였죠. 배현진 아나운서가 양치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물을 틀어놓고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네. 떡꼭지에. 그래서 이 기자가 이제 아니 그래도 이렇게 물 틀어놓고 다른 거 하면 되겠냐. 라고 뭐 한마디 할 수 있죠. 또 이 네, 기자가 선배였거든요. 배현진 아나운서보다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고 네. 그 당사자 앞에서 배현진 아나운서가 네. 뭐 그런 정도의 가벼운 뭐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있었는데 다음 날 이제 이 기자가 출근하니까 소속 부장이 너 큰일 났다. 너 지금 인사내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기자께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된 거 했더니 그 일이 윗선으로 이제 이른바 고자질이 된 거죠. 네. 파업에 이 해당 기자는 네, 네. 파업에 열성적으로 참여를 했던 기자고요. 또 이 배현진 아나운서는 말씀 뭐 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네. 파업 중간에 이제 제작이 방송에 복귀를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걷던 두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측에서는 철저하게 이 배현진 아나운서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히 어디서 우리 누구누구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 심죄가 아마 강하게 적용이 되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기자는 이제 보도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네. 이런저런 한직을 돌고 뭐 네. 휴직도 하고 이랬었죠. 네. 사실 이게 당시에는 저희 내부에서는 뭐 굉장히 다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만 해도 야 이런 얘기 들으면 한숨 한 번 쉬고 좀 어이가 웃다가 없어서 뭐 그냥 그랬겠죠. 그냥 술자리에서나 안주거리도 잠깐 언급됐던 얘기들인데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회자가 되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장이 그렇게 여러 번 바뀔 동안 계속 그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고 있는 이 배현진 아나운서의 힘은 뭘까? 그런 생각을 은근히 하다가, 그리고 저희는 민원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니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배현진 아나운서 얼굴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캡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고서에 항상 들어가니까. 그래서 좀 흥미있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일도 정말 어이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니, 지금도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앵커인데, 참 이런 해프닝이 이렇게 지금 회자가 돼서, 민망할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앞에 앉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 얘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이게 배현진 아나운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MBC가 이 파업 이후에 이제 사측 그러니까 경영진이 이런 식으로 행태를 하면서 MBC 내부 그 구성원들의 갈등이 엄청나겠구나. 진짜 개인의 말다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팀이 화합하기가, 그러니까 팀 안에 파업에 참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금 이 경영진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같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부서나 뭐 무슨 일을 할 때 그 갈등 때문에 노동 환경이 더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그 스트레스 사실 그 사람으로 겪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리고 되고 나서도 사실 그 갈등을 해결하시는데 참 오랜 시간을 그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구성원들의 회복이나 이런 게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정상화 이후가 좀 더 걱정되기도 해요. 그죠. 그 이후에도 또 만만치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예.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기자와 배현진 앵커 요 해프닝이 사실은 지금 오늘의 MBC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하십니다.
일단 저희는 어제 이제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대표자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대표자 회의를 갑자기 저희가 했어요. 근데 이제 모았죠, 대표분들을. 그런데 그 한 이유도 사실은 PD수첩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하지 않았던 저희가 이제 시민행동을 처음에 꾸릴 때는 그냥 군부를 되던 안 되던 마중물의 역할을 하자. KM 문제를 열어하자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이게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 상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제가 그래도 설렁설렁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차분하게 여론을 모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두 번에 그러니까 첫 번째 촛불 KBS 앞에서 촛불 하는 날 갑자기 이제 MBC가 그러니까 PD수첩이 제작거 중단 이야기를 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태가 굉장히 뭔가 힘을 좀 줘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시민 입장이니까 막 이렇게 응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급하게 온 거예요. 저는 MBC에 대해서 굉장히 양가적인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드셔서 항상 굉장히 조심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또 막 분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분노나 이게 울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찌 됐던 간에 최대한 응원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어떤 힘이 분노가 터진 이 상황을 그대로 수그러들게 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 상황으로 꼭 갈 수 있도록 저희도 바깥에서 많이 힘을 모아 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민원연등 이 돌마고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해주시고 네, 네. 또 국민들 여론도 예전 같지 않고요. 네. 그 촛불혁명 이후에 굉장히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으신 걸로 저희도 체감을 할 것 같아요. 요즘 네네. 왜냐하면 PD수첩 이 중단 사태도 그렇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기자와 아나운서 해프닝 네네. 사실 이런 것들도 예전에 똑같은 형식으로 기사화가 되거나 얘기가 나왔어도 아마 묻혔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저 그랬을 것 같아요. PD수첩이 제작을 중단하든지 말든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만큼 지금 바깥 환경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고 네.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상황이라서 네. 저희도 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고요. 네. 반드시, 예, 저는 이기는 GH입니다. 지내시기는 어떠세요, 요즘?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도 많은데, 나는 그래도 나라에서 먹여주고 또 재워주고. 무상으로. 그러니까. 나라덕 참 많이 보십니다.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라덕 지금까지 쭉 이어서 쭉. 생각해보면 참 내가 인복은 없는데, 나라 복은 있어. 부럽다. 부러우면 나라 덕 좀 보실래요? 아니요. 볼 때 됐는데. 지났지. 5년 임기 때 나 덕 많이 봤는데 이미 많이 봤어, 나는. 아니, 지금 보시라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경호도 해주고, 연금도 주고. 나 아니, 계속 그런 거 말고. 나 안 본다고 그렇게 그런 거 하는 거는. 하긴, 바쁘시긴 하겠다. 그럼,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한두 개가 아니죠. 뭐가? 이 심판대에 서야 될 일이. 심판대. 사자방비리 플러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캐비넷 문건에서 나온 거. 아무것도 모를 만큼 저는 막 무능했습니다. 세훈 씨 녹취록도 이미 떴고. 나는 무능한 윗선이고 모든 것은 다 아래 것들 탓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댓글 부대까지. 정치보복입니다. BBK 수사도 다시 해야죠. 아니죠. 경준 씨는 SNS로 계속 폭로하죠. 그건 그 사람만의 주장이고. 누구 주장이 맞는지 따져보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나 따지고 있을 때입니까? 예, 그럴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보다는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따져봐야 미래로 나가지. 그냥 나가면 되지. 그냥 나가보자. 안 된대. 아이씨. 나 여기 들어앉아 있는 거 보면 몰라요. 그게 뭔데 할 바 아닌지. 이리 와요, 옆으로. 싫어요. 함께 갑시다. 왜 어디 예? 함께 가? 어디 함께 가? 가야지요, 안으로. 들어갈 시간인데, 우리 꽁투. 꽁투 안으로. 그래 들어가. 하루 이틀 해보는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아니, 꽁투 지금 들어가야지. 이쯤 되면 그지, 맞아. 예, 그러니까. 들어갑시다. 예. 들어갑시다. 근데 참, 그 얘기는 웃기더라. 그 자동차 회사 사장 하실 때 얘기, 그 경준 씨한테 해줬다면서요. 그 얘기? 예. 네, 회사 어려울 때 내가 울었던 거. 울어서 눈물인 줄 알고 닦아봤더니 피었다며요. 피눈물, 실제로. 무슨 실제로야, 그게. 얘 또 안 믿네? 왜 저 피눈물에다가 기왕이면 머리에 가시면류관도 썼다 그러시지. 그렇게 하면 너무 개그 같잖아. 이미 개그 같아요. 그 피눈물 얘기는 이미 직원들 앞에 내가 전부 다 했던 공식적인 얘기야. 역시 피가 남다르셔. 개그피. 그러니까 뻥도 참 알차시고. 믿어줬던 직원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막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잘 봤고요. 에이. 어떻게 요즘 아드님은 잘 지내시고요? 들어가자면 이게 말이 많아. 들어가요. 이게 이 코스가 이렇게 길어?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아세요? 절약. 오, 아시네. 시간 절약. 말도 좀 절약해. 빨리 와, 그니까. 문이나 열어요. 힘들대면 내가 진짜 늙어, 내가. 문 열어,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힘들게 들어왔네. 참, 아무리 덥다 해도, 이번 주, 다음 주면은 여름도 거의 끝물이죠, 뭐. 그렇지. 어저께 입추였고, 시간은 배신을 안 때려. 흘러간다고. 흘러간 지난 시간들, 요즘 많이 반추해 보시겠네요. 저요? 뭐가 제일 마음에 걸려요? 그 댓글 부대? 댓글.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거. 아이, 나 참. 뭐예요? 물어볼 걸 물어봐요.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어딨어? 왜요? 다 쓰여. 아, 전부 다. 그래서 땀나? 흥건히 젖었어. 흥건하시구나. 닦아보니까 피야. 참 가지가지 하신다. 피, 아이고. 땀, 눈물. 멋지잖아. 역시 지난날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올라운드 플레이셨어. 나 지금 들고 있니? 어때? MB님 어. 안 멋있어요. 반했구나. 뭐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멋있어, 누가? 송중기.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는. 에휴, 잊어 좀. 드라마도 좀 끊고. 다 흘러간 추억이지 뭐. 흘러간 추억들을 되짚어보는 시간. MB의 뮤직 하이웨이. 웬 뮤직. 그래? 그럼 댓글 하이웨이. 댓글 하이웨이 시간에 MB입니다. 오늘도 좋은 댓글들만 많이 보내주셨는데, 일단 민간인 부대 요원들로부터 3,500건. 오늘도 할당량을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막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3,500명 걔네들도 그 이쯤 되면은 커밍아웃 할 때 됐는데 그 한 명도 안 하네. 알바질 했다고 고백 좀 하지. 무슨 의미가 있어, 이제 와서 고백하는 게. 하긴 지들이 안 하면 뭐 밝혀주면 되지 뭐. IP 조사해갖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뭘 해. 따따따따따따. 뭘 따따거려. 뭐 댓글 부대 정예 요원들, 뭐 기억에 남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목도리 칭칭 동여 메고 다니던 그 셀프 감금녀. 그 목도리 덕에 턱에 땀띠 안 났을까? 땀띠에 닦아봤더니 피가 아니었을까?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응? 하영이 이제 얼굴 까고, 넌 본의 아니게 역사의 인물이 됐어. 자손만대 길이 자랑스러워해라. 그하고 우리 좌익 교수님, 댓글 욕설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점, 그 공로를 체하면서 이 상장을 맞수해야 합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분 잘렸습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많이들 있을 겁니다. 한 명 한 명 그 고귀한 이름 다 불러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만은, 언젠가 우리 한 자리에 모여 멋지게 댓글 파티 한번 열어 제껴보는 꿈 가져보게 됩니다. 잘 살아라 이것들아. 너희의 댓글은 나에겐 희망이었다. 그래, 참 고마웠다 얘들아. 나를 본받아서 열심히 살길 바란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MB GH였습니다.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때문입니다. 네. 이 방통위가 박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임면도 할 수 있고, 이 궁극적으로 그 사태를 포함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MBC 사장 그 임명권을 쥐고 있는 이 박문진 이사진들이나 이 KBS 사장 재청권이나 혹은 그 해임 재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KBS 이사진을 방통위 차원에서 먼저 책임을 물어서 이를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이제 그 특별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정연주 전 사장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정권이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을 쫓아낸 일이 있었었는데, 사실 그때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된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사장이 그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그 국회를 방문한 자리였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추미애 대표 등을 그 예방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호성 그 방통위원장, 이 MBC 사장과 그 방송문화진흥의 그 이사의 임기는 그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KBS, MBC 사장이나 이 방송문화진흥의 그 이사들이 이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혹은 이 공영방송 감독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네, 공영방송 사장 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호성 방송위원장 이 뉴스 맥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한마디로 그 KBS나 그 MBC 사장 혹은 그 방송문화진흥의 그 이사임의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KBS 사장에 대한 그 해임권은 갖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주장을 폈었는데 이게 그러나 이제 그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2심은 물론이고 이 대법원에서까지 이 임명은 통상 해임을 포함하는 개념인데다가 해임을 배제하기 위한 그 별도 규정과 근거가 없는 만큼 당연히 임명권에는 해임권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네. 이게 대법원 판결 내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박문진 이사진이나 KBS 이사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이 법원의 판결. 대법원의 그 확정 판결에 이제 따른 것이라고 볼 수 뭐 있겠습니다. 정현수 전 사장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뭐 정현수 전 사장으로부터 이제 직접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뭐 배임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뭐 이걸 여기서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임기가 그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지만 문제가 있다면 임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해임 조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KBS나 그 MBC 사장 등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이 공영방송 그 정상화 차원에서 이 방통위원회가 나서서 이들 사장은 물론이고 그 방송문화진흥의 그 이사들 해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이제 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문제는 방통위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KBS나 그 MBC 사장을 그 직접 해임하거나 할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KBS 그 사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요. 예. MBC 사장 임명권은 MBC 감독기관이자 그 대주주인 그 방송문화진흥회에 있죠. 그렇죠.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공영방송 사장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 그 이사진에 대해서 책임을 사장의 해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정권이 나서서 뭘 하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9년 만에 공수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예. 이 논란이 됐던 것은 과거 방송법은 그 대통령이 그 KBS 사장에 대해서 임명권과 면직할 수 있는 해임권을 갖는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못을 받고 있었던 것인데요. 예. 2000년 이제 그 통합방송법이 제정이 되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석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네. 그 2008년도였죠. 이제 정현조 당시 그 KBS 사장을 이제 그 이명박 정권이 네네. 내쫓을 때 언론학계나 시민단체, 야권에서는 이제 그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을 했을 때 당시 취지가 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공영방송 사장의 그 임기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임명권을 갖는다. 이렇게 명문화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